여시꺼이만입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하는 자동차 사용 꿀팁 1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바로 첫 번째는 경추 조절 버튼입니다. 자, 보통 자동차 시트 아래에 이렇게 다양하게 시트 조절하는 버튼들이 있는데 이 버튼은 모르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자, 이 버튼 같은 경우에 어떤 버튼이냐면 이 허리에 있는 경추가 앞으로 나오거나 뒤로 나오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하는 그런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경추 부분이 앞으로 나오고 뒤로 들어가고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세히 카메라에 담기지는 않아서 조금 아쉽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적당히 앞으로 좀 받쳐주는 그런 세팅을 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에어컨 냄새 제거 방법입니다. 에어컨에서 굉장히 쾌쾌한 냄새가 날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이에요. 자, 우선 세팅 방법은 이런 송풍구를 다 잠굽니다. 여기도 잠그고요. 다 잠궈요. 여기도 이렇게 잠근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장 뜨겁게 온도를 올리고요. 내부 순환으로 바꾸고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틀어놓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시면 내부에 있는 필터로 약간 찌는 듯한 느낌이 되기 때문에 곰팡이 냄새 같은 게 훨씬 덜 나게 되니까 요 꿀팁 꼭 이용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는 사이드미러 열선 버튼이에요. 이 부채꼴 모양은 앞에 창문, 네모 모양은 뒤에 창문 이렇게 알고 있는데 뒤에 창문과 사이드미러는 묶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드미러에 김이 살았을 때는 이 네모난 리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뒷창문과 이 사이드미러의 열선이 켜지면서 사이드미러에 김 살았던 게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하고요. 자, 다음 네 번째는 유턴할 때 눌러야 되는 이 유턴 버튼인데요. 이건 농담이고요. 자동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런 농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선바이저 늘리기예요. 자, 보통 선바이저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옆 창문에서 햇빛이 들어올 때 선바이저 이렇게 풀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막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이 부분 바로 옆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그럴 땐 이거를 앞으로 이제 당기시면 되는데 사실 되는 차량이 있고 안 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다섯 번째는 주유구 확인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다양한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꿀팁이 될 수 있는데 특히나 렌터카를 이용할 때 굉장히 헷갈리죠. 왼쪽에 있을 때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때도 있는데 차량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렇게 딱 보시면 이 주유구 모양, 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주유구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다음 여섯 번째는 차체 제어 장치예요. VOC라고도 하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2015년 이후 모든 차량에 의무화되도록 되어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웬만한 차는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온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바퀴가 헛돌거나 이런 걸 방지하는 장치인데 이거를 끄게 되면 진흙탕에 빠졌을 때나 눈에 빠졌을 때 탈출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혹시나 남은 기름이 굉장히 적을 때 이 버튼을 끄게 되면 주행거리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상황에서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차량에서 탈출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문짝이 찌그러졌을 때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럴 땐 창문을 깨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보시면 이 대부분의 차량은 이 헤드레스트가 있어요. 보통은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헤드레스트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헤드레스트를 쭉 뽑게 되면 이 끝이 꽤나 날카로워요. 이 부분을 이 유리창 모서리들 있죠? 가장 취약한 부분에 힘껏 내리치면은 쉽게 깨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헤드레스트를 뽑아서 탈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여덟 번째는 차일드락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뒤에 탔을 때 혹시라도 문을 열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차일드락을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뒷문을 열고요. 이렇게 보시면 뒷문에는 이러한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애기 같은 모양이죠. 자, 제 차 같은 경우에는 고무 패킹을 제거하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오고요. 키를 넣으신 다음에 돌리면 차일드락이 걸리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차일드락을 걸어 놓으면은 안에서는 아무리 열라고 해도 열리지가 않고요. 밖에서만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여덟 번째는 스마트키가 방전 났을 때인데요. 스마트키가 방전 났을 땐 당황하지 마시고요. 아날로그 키를 뽑으신 다음에 문을 열고요. 그 다음 내부로 들어가서 이 스마트 버튼 있죠? 이 부분을 스마트 키를 이용해서 누르시게 되면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의 근접 센서와 이 스마트 키 쪽의 근접 센서가 반응해서 시동이 걸리게 되는 거니까 진짜 완전 방전 나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다음 열 번째는 습기 제거인데요. 보통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이 창문에 김이 서릴 때가 있어요. 김이 서리면 시야를 방해해서 운전할 때 굉장히 위험한데 무조건 김서림을 제거해 주셔야 되거든요. 습기가 차는 이유는 외부와 내부의 온도차 때문인데 보통은 내부의 온도가 높아서 내부 쪽에 습기가 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당황하지 마시고 무조건 에어컨을 켜신 다음에 여기 버튼 있죠? 보통 앞유리에 습기가 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시고 프론트 버튼을 누르시기만 하면 앞유리에 찬 습기가 제거돼요. 자, 다음 11번째는 자동차를 끌어야 될 때인데 보통 많은 여성분들이 자동차 끌기를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쉽게 자동차를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창문을 완전 내리시고요. 내부에 있는 안전벨트를 쭉 뽑아요. 자, 꽤나 많이 뽑았다 싶으시면 그 상태 그대로 문을 닫습니다. 닫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매신 다음에 어깨와 팔을 이용해서 차량을 힘껏 밀면 아주 쉽게 차량이 밀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당연한 건 차량의 기어가 N, 그러니까 중립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12번째는 에어컨 꿀팁인데, 우선 에어컨을 킬 때는 무조건 강하게 에어컨을 좀 트시는 게 좋고, 냉기가 좀 퍼졌으면 이제 에어컨을 1단이나 2단으로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냉각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고요, 연비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 시원한 게 꽤나 오래 지속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운행을 하다가 이제 끝마칠 때쯤 저도 사실 습관이 잘 안 돼 있는데 그냥 바로 시동을 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운행을 하다가 이제 한 10분이나 20분 전쯤에 에어컨을 끄신 다음에 송풍 기능만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에어컨의 필터를 말려주기 위함인데, 그렇게 안 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어컨에 곰팡이가 차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꼭 운행 끝나기 한 10분이나 20분 전에는 송풍 기능으로 바꾸셔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13번째는 외부에서 냄새가 심하게 날 때예요. 예를 들면 뭐 비료 냄새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혹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유턴 버튼이 아닌 요건 이제 내기순환 버튼이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외부에 공기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고요, 내부로만 순환시키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냄새 같은 게 안으로 안 들어오고 미세먼지 같은 것도 내부로 들어오는 게 최소화됩니다. 이거는 에어컨을 켰을 때도 금방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특히나 장거리 운행할 때 해당 모드를 켜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부의 산소는 떨어지고 이산화탄소는 증가하게 돼서 졸음운전을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기순환 버튼을 사용할 때는 한 번씩 환기를 시켜줘야 된다는 점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4번째는 사고 발생 시에요. 자, 우리가 사고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은 바로 요 비상 깜빡이를 켜고요, 트렁크를 열게 되는데 추가로 한 가지를 더 하시는 게 있죠. 이 삼각대를 100m나 혹은 200m 앞쪽에 세워 놓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하지만 요거는 좀 개정이 돼서 이제는 그냥 차량 근처에 놓게끔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100m나 200m 앞쪽에 삼각대를 설치하려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는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갓길에 차를 세우고요, 당연히 비상등을 켜셔야 되고 트렁크를 여셔야 되며 삼각대는 근처에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나도 잘 몰랐던 그런 꿀팁들 1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던 꿀팁이 있다면 부모님이나 지인한테도 공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제 얼굴 보이시죠? 이거 누르시면 바로 구독되니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이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MR였습니다. 감사합니다.